안녕하세요. 다른 지역은 비가 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비는 오지 않고, 그래도 많이 시원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 제가 일단은 화면 공유를 하나 먼저 좀 할게요. 자, 이게 소위 말해서, 1483명 정도가 있는 방에서, 어,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은 우정자 SO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 잘 아실만 해요.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K스테디움 운영사가 미디움에서 23년 올해 크립티드로 바뀐 거네요. 왜 운영사가 바뀌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운영사가 바뀐다는 공지가 있었나요?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한 이야기가 저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K스테디움의 운영사는 처음부터 크립티드였고 바뀐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K스테디움이 운영사라고 K스테디움의 운영사가 처음부터 크립티드였대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2년도 연초 제가 날짜는 거의 기억이 잘 지금 안 나는데 어쨌든 2월인가 뭐 해가지고 어, 1, 2, 3월 중에서 한 달 정도를 테스트 넷을 했죠. 그러고 나서 베타 오픈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정식 오픈이라는 말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누구도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단 거라고 어 모두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K 스테디움 PT가 운영사든 미디움이 운영사든 아니면은 크립티드라는 회사가 운영사든 말 그대로 운영사예요. 그렇게 쳐도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금 이 말을 보고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이모티콘을 잘 쓰지를 않는데 하는 이런 이모티콘을 한번 썼잖아요. 두 번을 썼죠. 그렇게 한 이유가 K 스테디움이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은 시기적으로는 작년 4월, 5월 뭐 이때쯤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공지사항에서도 2022년 6월 말까지 아, 그 메타엠인가 거기에서 케이스테디움 PT인가 그쪽으로 그 모든 운영과 관련된 계약을 종료를 하고 그쪽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미디움과 같은 그런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하고 K스테디움 PT라는 데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오더를 주는 쪽이 있고, 여기에 오더를 받는 쪽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게 KOK고, 이게, KOK 재단이고, 이게 K스테디움 PT죠. 여기에서 케이스템 PT에서 또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였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때부터 그러면은 K 스테디움이라는 거 자체가 누가 운영을 하고 있었냐라고 하면은 처음부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은 K 스테디움이 저들이 이야기하는 오픈 그 베타 버전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크립티드라는 회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2월 6일에 법인을 설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그 많은 로드맵부터 해가지고 메인넷에 대한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2023년 2월 6일 그러니까 거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established in 2023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위에 그 타이틀에도 보면은 하여튼간에 since 어 2023 또는 2023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2023년에 이 사업체가 생긴 거죠. 거기에 대표이사는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또 있었고, CS로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아까 그 SO라고 하는 강연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 한 사람 누구 하나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아무리,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운영사로, K스테디움의 운영사로 처음부터 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를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베타 버전 자체를, 메인넷이 정식으로 오픈이 된 것처럼 또 나중에 가서 이야기한 것도 제 기억으로는, 본 것 같아요. 아니, 결국에는 K 스테디움 PT라는 제가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 자체는 용역을 용역 계약을 해서 개발이 돼 가지고 론칭이 되면은 용역 관계나 어떤 계약 관계면은 뭔가를 개발을 해주면은 개발비를 받고 그 개발한 모든 그러니까 통상은 지적 재산권까지도 다 넘어가요. 그런데 그 어떤 개또라이는 하는 이야기가 지적 재산권만 팔아도 되는데 여기 왜 주겠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얼만큼 비전이 있으면은 그것까지 포기를 하고 이렇게 넘겨주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그, 기본 특허를 이야기하는 건지, 실용신안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개발이 진행이 되고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누구의 것이 되냐면 KOK 재단의 것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은. 그런데 그 운영사라는 그 자체가 그 개발자와 운영사는 또 구별이 되고 있었어요. 결국에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보를 내고 하는 부분들이 얼만큼 그 정확도가 있냐, 그 다음에 믿을만 하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모티콘을 쓴 거고, 오늘 이렇게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판단을 하고 자시고 할 일도 없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 이사장한테 드리는 말씀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를 공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제가 좀 한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올라온 거를 몇 개 한번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아까 그 내용에 조금 더 보태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제가 이사장한테 물어본 게 어떠한 계약서에 계약을 한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계약서에 계약을 한 게 한 번도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재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그런데 재단 이사장은 재단 이사장이어야 했다. 왜? 기사를 통해서도,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뭐, 5월인가, 그때 뭐, 짬법 하면서 뭐, 수천 명이 모인 그런 데에서도 연설도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3월 8일인가, 토마스 프레이가 재단 이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그때까지는 공식적으로 그쪽에서도 그렇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최 이사장이라는 사람도 계약서가 있지 않았을 것 같다. 아울러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 이유는 공식적인 그 재단 이사장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문서만 받으면은 오너 월렛을 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대요. 이제 다시 제출을 한다고 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죠. 왜? 그거는 그냥 당연히 그 확인을 해야 될 사람이 확인을 하고서 25개를 넘겨줄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이사장이니까 그런다고, 그 많은 그 토큰을 25개를 뚫룩 넘겨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을 최 이사장이 이사장이니까 이사장이 알바생이에요. 알바하는 사람이에요.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재단 이사장도 모르는 운영사가, 그리고 2023년 올해 2월 6일에 설립이 된 회사가 처음부터 K스테디움의 운영사였다. 바뀐 적이 없다. 그럼 정말로 이사장이라는 그 사람은 3천만 원짜리 알바를 한 거지요. 기가 찬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 이상이면은 이해를 하고도 남을 그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순을 보고 그 메인넷이 생기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지나온 세월을, 시간을 쭉 그 돌이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런 사람이 어디 그 강의를 하러 다니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K 스테디움에 대한 그 운영사가 어딘지 그런 거 공식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공지가 올라왔었고 했기 때문에 K 스테디움 PT라는 그 싱가포르 법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죠. 어, 여기까지 하고 어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이 최영규 이사장님도 사태 책임에서 무관하지 못하니 도의적으로도 우리 편에서 도움을 주셔야 할 듯합니다. 이 사태가 발생할 때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해서 발생하지 아,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됨. 이제라도 양심이 있다면 협조하시길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최은규 박사님의 처지를 모두 알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2022년 4월 잠실운동장 컨벤션에서 눈물로 호소하실 때 그 눈물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이미 경영에 대한 어려움에 호소같이 느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실체를 최 이사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한국에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상기하시고 진실을 토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저 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하셨는데 최영규 이사장님이 이제는 정인으로 나서 주실 걸로 믿어요. 저도 최영규 이사장님의 공지와 영상을 본 후 인품이 있는 분이라 생각해서 KOK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예치했습니다. 최영규 이사장님이 KOK 사건의 가장 중심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KOK 사건은 최영규 이사장님께서 법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을 밝혀주셔야만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도 많은 KOK 유저들이 힘들어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이라도 최영규 이사장님이 나서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이 이유라면 서면으로라도 진술할 수 있으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마저 안 되면 현재 우리 방식대로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시간 고통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한 최영규님은 더 이상 묵답해선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생략을 좀 하고요. 최영규 이사장님, KOK 사건을 혼자 해결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데 왜 사건의 가장 중심에 계셨던 최 이사장님이 침묵하십니까? 범죄 사실만, 범죄 사실 입증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올라왔는데, 다 맞는 말이지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공평과 공정의 차이는 뭐 조금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어, 모든 피해자들에게 정말 공평하게는 다 적용이 돼요. 여기에 있든 없든.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그 문제를 법으로 해결을 하고 그랬을 때의 일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 이 일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진술을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건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이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증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3기 재단 이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 초창기 멤버였고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든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든 어디하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CTO로 있었고 그때는 모든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분명히 참여를 했겠지요. 그런데 미디움이라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 1년간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그 사람들이 재단과 일을 하면서 그게 재단에 적을 두고서 일을 한 게 아니고 도와주면서 들은 이야기가 어 거기에서 그렇게 이 CA라는 그 역할 타이틀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어 외면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1년간 그냥 공백 기간이죠. 그러고 나서 재단 이사장이 되고 3월 8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문서나 자료를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 재단 이사장으로서 봐야 될 자료를 하나도 못 봤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1년 플러스 나머지 그 3월 뭐 8일 그 전까지는 또 어떠한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했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아주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달을 하는 내용이 근거가 확실히 제시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떤 말도 그냥 말일 뿐이죠. 저희가 법으로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공지사항, 기사, 뭐 저기 줌 미팅 했는 그런 내용을 수기로 내놨는 거, 뭐 이런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싶은 게, 다 정리를 거기서 해줬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믿고 그냥 뭐 계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뭐 사건 배경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 누구의 일방적인 내용을 그대로 준 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컴플레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335든 어떻게든 뭐 많은 분들이 뭐 남부 지금의 그 사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이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배임 행령으로만 335라도 꼭 지금 이 범죄에 대한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분들이 뭐 그 고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많이 모이면은 여기에도 똑같은 범죄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울산경찰청으로는 넘기지 말아야 돼요. 저들이 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그 법적인 대응을 왜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냐, 왜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저리로 넘기라, 울산경찰청으로 넘겨라. 이유가 그하고는, 저는 그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와 범죄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335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쓰지 마시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은, 제가 그 자료들은 공유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그다지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사실은 아니에요. 왜 저기 또 이미 그 조사를 받았든지 어떻게 뭐 진행이 좀 되면서 어떤 것을 문제로 그 고발을 했는지를 알고 있을 거니까.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가 피해자잖아요. 저는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그 용어를 쓰다가 요즘은 피해자라고 바꾼 이유가, 변호사들 그 내용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라 그러면은 이거는 잠재적인 피해자 뭐 이런 표현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피해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저희 모두는 피해자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피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쪽에서는 제일 눈에 가시처럼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 뭐 보소도 들어갔지만은 그게 어젠가 등기가 도착이 발송 완료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이구나. 오늘 받았구나. 금요일 날 보냈는데 그런데 어 제 계정 또는 뭐 이땡규 씨 뭐 이런 쪽 사람들 계정 들여다보면서 뭐 수익을 많이 냈니 뭘 저는 솔직히 쓰잘데기 없는 그런 코인들 보상을 받는 거 저는 몇 가지가 뭐 이야기가 되는데 그 거래소에 등록이 돼 있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아니고 고 그러니까 저는 뭐 관심 받기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들여다볼 만큼 정말 간이 어떻게 보면 좀 부었다라고 뭐 표현을 하나 뭐 하여튼간에 좀 이거는 법을 너무 무시를 하는 그런 거 아닌가 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게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이사장한테서 필요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어 딴 것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 뭐 저희가 요구를 한 거 그거 하나만 해 주면 되고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뭐 그런 식으로 좀 그 협조를 좀 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 뭐 몇몇은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제가 고소 조치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재단을 장악을 하고 뭐 재단 이사장이 되고 뭐 별의별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떠한 것도 뭐 마무리된 것도 없고 이제 시작해서 이제 한 발짝 내디딘 정도인데 어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은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어 뭐 다 알 만한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한데도 불구하고 어 하여튼간에 지금은 제가 어제 조치를 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뭐 그렇게 계속 엊그제 했구나. 그렇게 좀 그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시기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맞지 않고 그리고 K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메인넷이 용역 개발을 했고 뭐 그렇게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KOK에 있었고 KOK 재단이 있었고 거기에 개발사가 누구든 그거는 용역금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처음부터 뭐 2022년 그때부터 운영사로서 역할을 했다. 저는 앞뒤가 아무리 해도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한 거는 그
재단 이사장이 한 2년이라는 기간을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어 사인도, 그러니까 계약서에 뭔가를 사인을 해주는 그 상태에서는 어쨌든 재단 3기 이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 어떠한 계약도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이 누구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주인은 빼고 이상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기업이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계약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짜리 업체가 뭔 또 그 그런 계약을 할 대상이 됐느냐, 이런 것만 따져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어 그 엊그제 어제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개인적으로 어 의견을 가진 거를 제가 좀 읽어 드렸고, 뭐 그 내용이 오늘 제가 그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